사이다 무비튼. 내 여친인 효진이와 사귄 지도 몇 개월이 지났다. 나도 곧 30살이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려고 했던 거라 효진이에게 이야기해서 효진이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다. 아버님이 딸바보에 매우 엄격하다고 들어서 당일 아침이 되자 엄청 긴장이 됐다. 나는 효진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내 생애 가장 겸손한 자세로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렸는데 네 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라고 하는 말소리와 함께 내 얼굴로 커다란 주먹이 날아왔고 내 몸은 멀리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날아간 충격으로 나는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내 코에선 코피가 뿜어져 나왔다. 머리를 부딪힌 충격에 정신도 몽롱해지고 내 눈도 핑핑 돌고 있었다. 나 지금 한 대 맞은 건가?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효진이와 어머님은 내게 괜찮아? 라고 해줬지만 여기 더 있다가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멀어져가는 정신을 부여잡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떻게 운전해서 집에 왔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유일하게 생각나는 건 오늘을 위해 새로 산 셔츠가 내 코피로 빨갛게 물들어버린 일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여친에게 전화가 왔다. 미안해, 많이 아팠지. 근데 날 건드린 건 이번 일로 그냥 퉁쳐주시겠대. 너무 다행이지? 라고 했다. 뭐? 뭐가 다행이라는 거야? 대체 효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머리론 이해할 수 없었다. 아까 아버님께 얻어맞고 모서리에 머리까지 부딪혔더니 머리가 너무 욱신거렸다. 혹시 내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진지하게 걱정했다. 얼굴이 코피로 빨갛게 물들고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게 뭐가 다행이라는 건지. 나도 조금 놀랐는데 아빠가 사랑하는 나랑 결혼 전제로 사귀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고소할 건데? 뭐? 그거야 당연하지. 아버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너도 바로 옆에서 다 봤잖아. 그치만 그건 날 건드린 대가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지. 아무리 아버님이라곤 해도 우린 어엿한 성인인데 70년대도 아니고 갑자기 때리시다니.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할 행동인가? 입안도 찢어지고 부딪힌 머리는 부어올라서 계속 욱신거렸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효진이에게 공포심마저 들었다. 진짜 왜 그래? 우리 아빠를 고소하겠다니. 장난해? 우리 아빠라고. 딸이 소중해서 때린 거잖아. 아니지. 잘못해서 중요한 곳을 부딪혔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지금도 얼굴이 피범벅에 머리도 죽을 만큼 아픈데.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올 거야. 나 진짜 뜬금없이 얻어맞았거든.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넌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리고 너랑도 헤어질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와서 하루도 안 지났는데? 난 진심이야. 너희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걸 허락받으려고 했어. 근데 나를 폭력으로 저지한 건 아버님이야. 미리 말해두겠는데 합의는 안 해줄 거야. 난 돈도 필요 없어. 법으로 대응할 거니까 각오해라. 그러기만 해봐. 용서 못해. 그깟 상처로 유세는 하룻밤 자면 나을 건데. 효진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심 내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건지 허탈한 기분마저 들었다. 당신이 고소하면 우리 아빠가 뭐가 되겠어. 당신처럼 싸구려 월급이나 받는 샐러리맨이랑 위치가 달라. 우리 아빠는 임원이라 이상한 소문 나면 끝이라고. 예전에 아버님이 대기업에서 부장급 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알바가 아니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패놓고 사과 한마디가 없다니. 회사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인간성은 저질이었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인사드리러 간 나를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린 건 아버님이잖아. 난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그니까 그게 시련이었다고. 나라는 최고의 여자를 얻기 위해 거쳐야만 했던 시련. 왜 그걸 이해 못해? 장난해? 얻어맞고 죽을 뻔한 일이 어떻게 시련이야? 효진이는 계속 뭐라고 내게 따졌지만
세게 부딪힌 머리 쪽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다음 날 나는 병원에서 혹시나 모를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운이 좋았습니다. 중증 장애가 남을 수 있는 부위를 몇 센티 차이로 피하셨네요. 라고 해서 소름이 돋았다. 나도 우리 아빠에게 얻어맞은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건 내가 어렸을 때 일이었다. 그것도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였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맞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님은 기습 공격을 해왔다. 심지어 나는 잘못한 것도 없었고 방어할 시간도 없었다. 게다가 내가 효진이를 임신시킨 것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계속 비밀로 사귀어 온 것도 아니었다. 내 여친이니까 남자답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허락받으려고 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효진이를 아껴주고 싶은 마음에 한 번도 통금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고 외박을 한 적도 없었다. 효진이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까진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처참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아버님을 고소하기 위해 회사에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 그러자 잠시 후 효진이가 발광하며 전화를 했다. 우리 아빠 너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난 고소 안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을 때 중증 장애가 남을 수 있는 부위를 가까스로 피했다는 말도 들었어. 그런데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상관없잖아. 안 죽었잖아. 효진이랑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녀가 싫어졌고 내 마음도 식어갔다. 원래 헤어지려고 했던 거라 싫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인간의 추악함을 보는 일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빨리 고소 취하해.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 계속 말하지만 난 내가 당한 폭행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야.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어. 나락으로 떨어질 새끼 같으니. 그렇게 헛소리를 짓거렸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고액 연봉자이던 아빠 덕분에 고급 맨션에서 살고 있던 효진의 가족들은 더 이상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됐다. 동네에도 저 집 남편이 딸 남친한테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서 딸 남친이 죽을 뻔했대요. 어머 세상에, 좋은 선자리 소개해주려고 했었는데. 맞아. 폭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회사에서도 잘렸대요. 이렇게 소문이 나버려서 동네 창피하다며 어쩔 수 없이 집도 뺐고 좁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들었다. 회사에서 잘려 일자리도 잃어버린 탓에 합의조차 할 수 없게 돼버렸다. 얻어맞은 것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내가 고소에 진심이었던 이유는 효진이와 아버님의 죄책감 없는 태도를 직접 봤기 때문이다. 그때 효진이가 다른 행동을 취했거나 아버님이 진심으로 내게 사죄했었다면 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결국 지금은 효진이와 헤어졌지만 내가 이 사실을 눈치 못 채고 결혼했더라면 그 후에 이 가족의 이상한 성격을 알게 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을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그 후 나는 부은 얼굴과 옥신대는 머리로 한동안 고생했지만 점차 원래의 일상을 되찾았다. 그 후 효진의 아빠는 재취업 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불경기 때문에 취업 자리가 없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효진이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알바자리였다. 이제 그 가족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라서 불쌍한 마음조차 안 생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